그래도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그게 선배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일제시 지주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저도 모르게 자유사상과 방종한 생활이 몸에 배어 예술계에 들어와서도 번지 없는 주막 등의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었으며 월북해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사로운 품 안에 있으면서도 타고난 천성이 어제와 같은 야만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과언이 관대히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거울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의식적이지 닥치시오! 동무들, 이상 확실한 반동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저 동무는 항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무시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만으로 버립시다! 옳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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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소! 옳지! 박춘명 동무의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가 아직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방금 자신이 동무들 앞에 털어놓다시피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제의 일을 용서해 줍시다. 동문 당에 도전할 생각이오?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한 번 용서해 줌으로써 박춘명 동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족주의의 더러운 사상이야. 엄연한 비판과 결과를 빤히 보고 자기와 가깝게 지낸 동무라 해서 변명하고 나서는 행위, 종파주의 징표를 공공연히 드러낸 간칭의 교활한 수단이야. 눈보라 사나운 길에서 굳세고 강인한 의지를 키우시며 험한 천리길을 헤쳐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 역사의 길이 빛날 배움의 천리길이여, 우리는 따르고 배워가리라 가슴에 굳은 맹세 다지며 충성의 예술대원들은 나아갑니다. 행문대원은 항일의 긴긴 세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비어린 나날에 발휘했던 불효 불굴의 투쟁정신과 생활 기풍을 본받아 용기 백배 유격대원들이 넘고 넘은 험한 애로를 헤쳐갑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튼튼한 체력과 강인한 의지를 키우며 더욱더 굳세지는 혁명의 조선의 미래들,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문화예술 총동명원들은 이 하루 더욱 크고 억세게 자라 배움의 천리길이에 큰 발자국을 옮겨가며 행군대원들은 마음도 새로이 옷깃을 여미며 붉은 꽃을 피워갑니다. 어리신 원수님께서 걷고 걸으실 때 손잡아 이끄는 길선도 오늘은 수많은 산간 사람들이 답사 행군대를 맞이합니다. 수백만 예술인들의 뜨거운 심장 안고 행군대는 나아갑니다. 구비마다 수령님의 존귀함이 감도는 99. 행군대원들은 어리신 원수님께서 지내셨던 사랑을 가슴에 받아안고 나아갑니다. 이 배움의 천리길에는 고훈배우 김현실, 문정복 동무, 고훈배우 문예봉 동무, 홍영희 동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제의 압박 신음하는 이 나라 한눈에 굽어보시며 울분의
찬 결의 숨결을 그대로 느끼니 언젠가 조국을 구출하시길 기약하신 어리신 원수님. 행군대원들은 전리끼리의 도도히 굽이치는 뜨거운 맥박을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오로지 김일성 원수님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지키는 충성의 근위대 예술대원들은 온 나라의 심장과 심장을 한데 모아 나아갑니다. 행군대원들은 51년 전 어리신 원수님께서 몸소 걸으신 영광의 조국 따라 전리도정을 걷게 되는 더없는 기쁨을 가슴에 간직하고 일편단심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하늘 땅에 끝까지 따르려는 불같은 충성을 다지고 다집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길이여 더욱 세차게 활활 타오릅니다. 수고들 했구만요. 어때요? 배움의 천리길 답사 소감이? 책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다녀오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피 어린 항일 투쟁길을 같이 걸으면서 정말 그 가진 고난에 눈시울이 뜨거워서 혼이 났습니다. 원래 총장 동무는 감성이 여리지 않습니까? 부부장 동지, 아니 지도자 동지, 그건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영국 동맹에서 박영신 동무는 철의 배우라고 다들 말하는 거리요. 압니다. 철의 여성 동무. 근일 중 박 동무에게 좋은 소식이 갈 겁니다. 나중에 아시고 그땐 한턱 내셔야 합니다. 오늘 기록 영화를 보니까 홍영희 동무가 혁명적으로 많이 성숙한 것 같수다. 네, 이젠 어느 영화에 출연해도 좋을 만큼 기량도 훌륭합니다. 지난 기량 발표회에서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촬영소 이름으로 정치적 생명을 갖도록 하시죠. 곧 배역도 맡을 영향이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럼 축하합니다, 박동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면서요.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지도자 동지께서 농담을 하실 뿐입니까? 아, 그건 그렇고 아까 지도자 동지가 말씀하신 창작 총화 사업을 빨리 조직합시다. 자유 토론이 아니고 좀 더 조직적으로 총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각 동맹별로 경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백인준 동무. 네. 예봉아, 너 오늘 일 끝나고 우리 집으로 와. 그럼 됐어요? 나도 선영이한테 듣고 겨우 연결했어. 이따 9시에 집으로 온다 그랬어. 얼마래요? 일제라는데 한 병에 300원이야. 준비되겠니? 구해봐야죠. 고은배우 2달 월급이야. 돈도 돈이지만 보낼 방법은 있어? 어떻게 봐야죠. 언니 오늘 백인준 동무작 성장의 길에서 대본 수요식이야. 정복이도 같이. 정복이가 오랜만이네요. 황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후 시름시름 하더니 부부자 동지가 직접 오세요? 모르지? 넌 오늘 촬영 없니? 요즘 통 배역이 없네요. 주는 일이라곤 분장 지도나 양선서 강의뿐이고. 조심해라. 요즘 하도 당돌한 동무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심용 선생이 아주 곤욕을 치렀대더라. 염려 마세요.
왜 그러니? 오늘 대본 수여식 취소될 것 같아요. 아니 왜? 부부장 동지한테서 급한 연락이 온 모양이에요. 부부장 동지가? 예. 동무가 할까요? 예, 전 홍령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전 양강도 백암령 기술께서 어버이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즐겁게 뛰노는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때 전 하고 싶은 소망도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 배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당의 배려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양성반에서 공부하게 된 이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한가닥 희망이 현실로 될 줄 영희동무도 어찌 알았겠어요. 이 모두 영화예술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문예사상에 힘입은 여러 동무들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을 여러 동무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난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삶의 기로에서 헤매야 했던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당적 배려가 돌려질 때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아직도 지난날과 같은 그런 생활,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생활난 속에서 자살하고 있는 남조선 예술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격분으로 하여 치가 떨립니다. 오늘 우리 배우들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혁명의 시대에 사는 붉은 예술인으로서 조국 통일 위협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예술 창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음. 이은숙 동무. 네, 지금까지 연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내 생활이 행복하면 할수록 더 가슴 아픈 추억은 (1932년) 임자 없는 나룻배에 출연하게 되어 처음 서울운동장 옆에 있던 경성영화촬영소를 찾아갔던 날입니다. 바로 그 창고에서 길이 빛날 천재이신 라운규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선생님의 호탕한 웃음과 감동적인 설복, 사람을 웃기고 올리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옷이 찢어진 그 애견이의 가슴은 천지간 만지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가슴이 아플 뿐이었다. 오, 하늘도 무심하다 산천도 무심하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버지 그 가슴에는 천저각 만저각을 찢어지는 듯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것만은 진정해야 하여 정말 믿어주세요. 아버지. 선생님! 말하세요. 라운규는 1930년대에 들어와 아리랑 후편, 아리랑 3편 등을 창작함으로써 사실주의적인 창작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사상 예술적으로 저조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라운규 창작에서 이러한 제한성은 영화예술 창조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도 관계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막스 레닌 사상으로 무장되지 못한 그의 세계관의 제한성과 전적으로 관련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물을 천재시하고 동경한다는 것은 어떤 오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한성은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제 통치 시기 우리 인민의 처참한 생활을 보여준 영화 아리랑을 비롯하여 진보적 경향성을 띤 몇 편의 작품은 사회주의적인 영화 예술에 있어 많은 기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선생님! 하지만 이 시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물은 그런 대표적인 전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혁명성을 갖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뜻한 배려로 이곳까지 온 동무들을 환영한다. 비록 동무들이 공화국에 끼친 반당 행위는 크다하나 이곳에서의 사상 개조를 통해 동무들은 다시 위대하신 수령님의 품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단 열성적인 동무들의 투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동무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벽 4시에 기상, 6시에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량을 부여받고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물론 가족 친지 면회와 서신 연락은 할 수 없고 혹 이것을 탈주하겠다고 생각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잊어버리기 바란다. 데려와. 며칠 전 탈출을 기도했던 자다. 동무들의 입주 환영식을 가질 겸 오늘로 날짜를 잡았다. 경장 박상태, 경장 임성규, 벌목장 이태규, 기폰가 벌목장. 뭐야? 자, 너희들은 작업대로 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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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았다. 들어!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미치지 않고서. 아니,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가증스러운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종결합시다. 혁명 전통 30, 조국 해방 전쟁 30, 사회주의 건설 30, 미제 타파와 조국 통일 20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조정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창작 작품은 분조를 짜서 소재가 정리되면은 전체 회의에 넘겨 분조별로 작품을 완성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소재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은 없으십니까? 예, 그 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반당 반혁명 분자들의 책동으로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옮기는 겁니다. 물론 수령님께서 손수 창작하신 작품들입니다. 아니, 왜들 그리 놀라십니까? 아닙니다. 수령님께서 손수 쓰셨다기에 나란 일에 그 바쁘신 틈에 언제 창작까지 하셨나 해서요. 수령님께서는 불세출의 위대하신 천재가 아니십니까? 동무들, 아무래도 배움의 천리길을 또 한 번 다녀오셔야겠수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과 수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숨 쉬는 대로 숨 쉬는 우리가 그런... 압니다, 알아요. 계속하겠습니다. 항일투쟁 시기 남도로부터 만강에 이르는 간고한 전투와 행군의 1936년 8월, 그러니까 수령님의 나이 24세 때입니다. 위대한 주체 사상의 혁명적 기치 밑에 전반적 조선혁명을 일떠서게 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수령님께서 손수 창작하신 작품들입니다. 평범한 어머니가 생활의 시련과 혁명 조직의 영향 밑에 혁명가로 자라는 과정을 통해 계급 해방의 진리를 체득하면서 혁명가가 되고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긴다는 혈애, 즉 피바다가 우리의 첫 과업입니다. 이로부터 북한의 모든 영화는 당에서 결정한 5가지의 주제, 즉 김일성이 직접 창작했다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과 김일성의 날조된 혁명 역사, 활동, 가정의 위대성을 그린 혁명 영화, 6.25 전쟁 당시의 승리를 강조한 영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의도를 고취하는 투쟁 영화만이 만들어질 뿐이다. 오늘은 이 나라 하늘에 수천 년 역사를 처음으로 밝히며 인민의 태양이 찬란히 솟아올라 캄캄하던 강산에 빛을 뿌린다. 광복의 희망찬 빛을 뿌린다. 1947년 조기천 창작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영화화한 것으로 김일성이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을 조직 영도했으며 조국의 빛난 등불임을 그렸다. 이 영화에서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적 영웅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영장인 절대적 신이라는 김일성 우상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늦었다. 미안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나온 셈이에요. 아직도 한 20명은 남아있어요. 이젠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왜 그렇게 잘 외워지지 않는지 몰라. 언닌 자나깨나 임동무 생각뿐이니 주체 사상에 입각한 문의 이론이 머리에 들어오겠소? 그래, 몸은 괜찮아? 하루 종일 졸리기만 하죠 뭐. 몸도 옛날 같은가요? 그건 그렇고 언니, 오늘 왜 모이자고 했어? 다름이 아니고 뭐 먹을래? 얼음 보숭이 2개 주시라요. 배움의 천리길을 다녀온 지 벌써 언젠데 우리한텐 통 배역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니?
아무래도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 우리가 이곳에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이럴 땐 항상 무슨 일이 터지지 않니? 그렇잖아도 나도 불안합디다. 매일 독보회다, 창작총하다, 양성반에 나가서 신인 배우들 기량이나 늘려라.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신동물을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하고. 문화상까지 됐는데 우릴 만나주겠어요? 그래도 같이 월북한 처진데 좀 안 봐주겠니? 낭만적인 소리예요, 언니. 괜히 몰려다니면서 불평불만이나 한다고 종파로 몰리면 그때는 어떡하려고요?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라도 어떻게든 붙어있도록이나 해봐야죠. 기껏해야 노동계급으로 떨어지기밖에 더 하겠니? 언닌? 우리가 이 옥류관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몰라서 그러세요. 일반인들은 평생 여기 문턱도 못 놓고 죽어요. 설마? 언니는 어딜 갔다 왔어? 우리가 촬영 가서 보는 게 항상 인민들 생활인데. 삼칠 혼식권을 가진 동무들은 제일 왼편, 오오 혼식권을 가진 동무들은 가운데, 백미권을 가진 동지들은 오른쪽으로 와서 배식 바랍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 바랍니다. 식사 후는 원사랑에서 헤어지는 문예봉 동지와 이순건 동무의 이별 장면이 있습니다. 나도 빨리 공훈예술가가 돼야 흰쌀밥 구경하지. 이제 겨우 혼식권으로 올라섰으니. 선생님, 이거 드시겠어요? 아니야. 난 이게 익숙해. 흰쌀밥 먹으면 배탈 나지. 근데 왜 선생님은 아직도 2급이에요? 우린 과거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했으니 낡은이들이라고 힘들구먼.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쓰임새에 따라 틀리지. 공화국의 평등한 쓰임새. 많이 들어요. 예봉동무,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머리 좀 다시 봐야겠어요. 그래, 많이 헝클어졌지? 왜? 미용사 동무 뭐 할 얘기 있어? 실은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왔는데 막상 말을 하자니 거북하군요. 거북할 게 뭐 있어? 우리뿐인데. 어서 말해. 저 문동무는 공문 배우니까 간부 상점에 출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산 하나 좀 사다 달라고요. 내 밑에 방직 공장에 다니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의 생일이 모레인데 모처럼 언니 구실 좀 해볼까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왕 부탁드리는 김에 문동무 옷 입으시다 이제 안 입으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팔아주세요. 이거 제가 3년 동안 모아온 220원이에요. 모자르진 않을지. 미용사 동무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50원, 40전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이 220원이라면서. 뭘 그리 생각해요? 평양만 벗어나도 더하대요. 식량이 부족해서 그 심한 경우에는 뱀, 들쥐, 눈에 띄는 대로 난리랍디다. 아니 그럼 연초에 발표한 알곡고지 600만 톤 돌파로 자급자족 시대가 열렸다는 건 뭐야? 급가 숫자 노리면 누가 못할까? 예, 그만두자. 누가 들으면 큰일 나겠다. 아까부터 얘긴데 이봉아 어떡할래? 영신동무한테 같이 안 가보겠어?
글쎄, 언니,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벌써 몇 년이죠? 글쎄, 횟수가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왜? 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임동무는 어떻게 됐니? 모르겠어요. 약을 보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도무지 소식이라고는 없으니 죽었으면 죽었다, 살아있으면 살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살아있음 언제고 다시 안 만나겠니? 이젠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아요. 다시 만나서 같이 산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에요.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랄 뿐이죠. 언니, 우리 이 사회에서 정말 버림받은 걸까요? 정말 불안해요. 주위에선 하나둘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언젠가 나도 하는 생각이 들 땐 미칠 것 같아요. 살아야지. 난 살아야 돼. 하면서도 더욱더 조여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숨이 막히고 닭장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닭. 그래요. 그 닭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언젠가 털이 뽑히고 살점이 찢겨지는 예봉아. 나도 언니처럼 영신동무도 찾아가고 싶어요. 아첨이라도 해서 낡은 인테리어 애상중 연기가 아닌 혁명성을 가진 배우가 될 테니 한 번 더 봐달라고 매달리고도 싶죠. 하지만 아직 우린 죽지 않았어. 비록 공상교육으로 새로 등장하는 배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넘어온 곳인데 이대로 두지 않겠니? 난 결심한 게 있다. 잘 될 거야. 설마 사람이 사는 곳인데. 가시죠. 많이 했나? 20% 마이너스 달성입니다. 힘드시죠? 몸도 성하지 않으면서. 나만 그런가? 다 마찬가지지. 아주머니 계십니까? 저한텐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죠. 아침마다 이때 이라사이마세 하고 외치던 조그맣고 귀여운 여자였습니다. 일본인 부인이? 예. 가엾게도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일본의 부도를 익힌 덕분에 이 생지옥을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가시죠. 동무는 뭐 하셨던 분입니까? 작가일세. 아니 그럼 글을 쓰셨습니까? 썼던 기억이 나는군. 낡은 인테리 대충 그러시겠군요. 말씨로 봐서 월북한 부르주아 출신의 부도덕한 적대 계층이겠고요. 나보다 많이 하는군. 난 가끔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나 잊어버리고 사는데. 바다 건너 저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 철화 작업이랍니다. 그나마 당분간은 구두장 신세도 어렵겠죠?
밤참입니다. 요즘엔 이런 것도 흔하지 않죠. 동무는 어쩌다 이곳에 왔어? 운이 좋은 거죠. 대긴 즉시 이건데. 도망쳤었고. 북송된 교포 중 한 번이라도 그걸 꿈꾸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을지도 모르죠. 왜 자신이 비겁한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동무? 괜찮소? 아니 어떻게 됐어? 아니 나무에 쳤는데 어떻게 됐어? 아니 어디 다쳤어? 거기 뭐하나? 어떻게 됐어? 이따 만나세. 다친 데는 없습니까? 아시는 분인 모양이죠? 그랬었나? 하지만 그런 게 섭섭하진 않았네. 내 자신이 왜 그리 못났는지. 결국 이 길은 나야 내 스스로 택한 이 길이기에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없지만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마누라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건가? 위대하신 수령님의 품속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렇게들 편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조국이 생지옥으로 변한 것은 동무들의 공도 크지 않소. 이젠 단지 쓸모가 없어졌을 뿐이지. 왜요? 할 말 있습니까? 내가 알기론 그래도 동무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인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시기나 합니까? 동무들이 소위 예술이라고 만들어낸 영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고통받고 혹사당하며 죽어갔는지 아느냐고요. 주인공 여배우가 200% 초과 달성을 눈물 글썽이며 보고하면 곧바로 그게 우리 인민한테 떨어지는 100%가 됩니다. 주인공 하나가 방직될 3대를 동시에 다루면은 닭이대 운동이 벌어져 우리도 동시에 3대를 다뤄야 하고, 주인공이 밤새워 불뽑기를 해서 퇴비를 만들면 온 동네가 밤잠을 당해 뺏깁니다. 동무들은 촬영을 통해 눈속임을 하지만은 그 예술 속의 눈속임이 우리한텐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동무들이 느꼈던 느끼지 못했건 동무들이 만들어낸 영화, 그건 분명 살인이에요. 그것도 공화국에 있는 전 인민을 하나하나 차례로 죽이는. 난 여기 정말 내 둘도 없는 조국이요 더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번 배역에서 빠진 동무들의 불평불만이 좀 있지 않겠소? 대부분이 월북한 원로 배우들인데 사상 개조가 부족한 것 때문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으실 겁니다. 또 이번 사업에 원로들을 각 조의 조장으로 선발했으니까 책임감으로도 끌고 나갈 겁니다. 이번 과업도 영화 창조 못지않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다독거려서 말썽이 없도록 합시다. 영국 동맹이나 무용 동맹에선 좋은 실적이 보고된 모양인데 우리도 또 칭찬 받아야지요. 위원장 동무는 너무 욕심이 많으십니다. 주민 동무 보십시오. 총장에서 하루아침에 출판사 교정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금강산 전해가 여러 잡았지요. 그러니까 동무도 양성반 체녀 동무들 조심하시오. 예술영화 피바다 상영에 이어 혁명 고전 가극 꽃파는 처녀 대본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화동맹위원장이신 리종순 동부의 보고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일찍이 영화 부문을 지도하기 시작하신 초 시기에 장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적 역사와 혁명적 가정을 형상화하며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영화로 옮길 전문 창작단을 내올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1967년 2월 백두산 창작단을 새로이 조직하시었고 그 첫 사업으로 이룩하신 피바다 영화에 이어 특히 오늘은 당과 국가의 중요한 사업을 맡아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령님께서 1930년 18세 나이에 창작하신 꽃파는 처녀의 대본 수여식을 친히 지도하시는 당 중앙의 배려에 저희 영화 예술인들의 행복이 어찌 더 이룰 때가 있겠습니까? 영화동맹위원장이신 리종순 동무의 보고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선수 대본 수여식을 거행하시겠습니다.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배우 양성반의 홍영희 동무, 앓는 어머니의 야비사로 정성 담아 걷은 꽃을 팔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시밭길을 헤쳐 붉은 꽃을 바구니에 한가득 담아안고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나가는 꽃분이역입니다. 꽃분이 어머니 역의 김현실 동무, 어디 아파요? 아니, 뭐 마음이 아픈 모양이구려. 왜? 연실 언니가 오랜만에 배역을 받아서 나도 좋은데. 하긴 연실 언니도 정말 오랜만에 잘 됐지요. 근데 언니, 이번에도 배역이 없는 배우들은 어찌 되는 거래요? 정복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니? 수여식이 끝나면 촬영소로 모이라니까 그때 지칭을 주겠지. 설마 우리까지 주 선생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그래. 주영수 선생님 어떻게 됐니? 금강산 처녀 비판받고 근신 중이다가
얼마 전에 사회안전부에서 소환이 왔었대요. 그리고 나가선 아무런 소식도 없는 모양이에요. 부인도 모르고 아주머니도 모란중학교에서 쫓겨나고 집도 강제 이주 통보를 받은 대로 소식을 아는 동무가 아무도 없어요. 설마가 뭐예요? 우리 주위에서 두 눈 뜨고 없어진 동무가 어디 한두 명이에요? 언니, 어서 들어갑시다. 또 이러고 있다가 남의 눈에 띄어봐요. 불평불만이 가득 찬 반동무자가 되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자, 어서 들어갑시다. 아유, 어서요. 수천 년 역사 위에 향토의 별로 솟아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우리 영화의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영원히 우러러 따르옵니다. 저 하늘의 햇빛 아래에서는 피지 못하는 꽃도 있고 맺지 못하는 열매가 있어도 어버이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햇빛 아래에서는 피지 못하는 꽃이 없고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물며 양지 바른 언덕 위에서 태양을 따라 돌고 도는 해바라기 마냥 어버이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일하게 된 저의 작은 몸은 살기도 힘들 정도로 감격과 기쁨에 설레이고 있습니다. 이 한 몸 남은 여생,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축성으로 우러르며